할아버지, 왜 우시는 거예요? 저 그냥 떡볶이 파는 사람인데요. 겨울밤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오는 대학로 골목. 22살 지은이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떡볶이 국물을 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휠체어를 탄 90세 할아버지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섰고 지은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꿈이냐?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90세 노인이 얼어붙은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에 지은은 깜짝 놀라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60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찾았구나. 그리고는 지은을 향해 떨리는 손을 뻗으며 간청했어요. 목도리만 벗어줄 수 있겠니? 제발 부탁이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이 기묘한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지은은 당황한 채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저 할아버지를 처음 뵙는데요. 저 그냥 떡볶이 파는 사람이에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기적이 찾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날로부터 12시간 전 새벽 5시였습니다. 지은은 좁은 원룸에서 눈을 떴어요. 겨울 추위에 이불 속에서 나오기가 싫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시작되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거울 앞에 선 지은은 목에 두른 목도리를 매만지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목 왼쪽에는 선천적으로 붉은 나비 모양의 태기가 있었어요. 어릴 적 보육원에서는 이 때문에 나비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엄마도 아빠도 모르는 나. 이 빨간 점만이 유일한 흔적이지. 지은은 20살에 보육원을 나와 혼자 자립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8시간, 밤에는 대학로 골목에서 떡볶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잠은 서너 시간이 전부였지만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사는 게 지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빌라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90세 강석진 회장은 또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미영아. 침대 옆 테이블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생후 6개월 된 아기의 사진. 목에 붉은 나비 모양 태기가 선명한 딸 미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 꿈을 꾸셨습니까?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던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60년 전 6.25 전쟁 피난길에서 아내를 잃고 홀로 생후 6개월 딸을 안고 도망치던 그날이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폭격 소리, 총성, 그리고 딸의 울음소리. 그 후 강석진은 전쟁이 끝나고 건설업으로 성공해 거대한 재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혼도 하지 않았고 평생 혼자 살아왔어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였죠. 딸을 찾아야 해. 죽기 전에 꼭. 강석진은 지난 60년간 수억 원을 사설탐정에게 투자했습니다. 전국의 보육원 기록을 뒤지고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목에 붉은 태기가 있는 여성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운전기사 김 씨가 대학로 쪽으로 심부름을 갑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십니까? 비서의 말에 강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오늘이 바로 60년 만에 운명이 다시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두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
한 명은 가족 없이 홀로 버티며 살아가는 22살 청년, 다른 한 명은 딸을 잃은 죄책감에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온 90세 노인. 그들의 운명이 오늘 밤 떡볶이 한 그릇으로 교차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7시, 대학로 골목은 퇴근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드세요. 따끈따끈한 떡볶이 있어요. 지은은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편의점에서 8시간을 일하고 온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포장마차를 열면 지은은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떡볶이 2인분 포장이요.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강석진 회장의 운전기사 김철수였어요. 그는 회장님 심부름으로 대학로에 왔다가 출출한 김에 떡볶이를 사기로 했죠. 네, 금방 싸드릴게요. 지은이 떡볶이를 담는 동안 김철수는 무심코 포장마차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불어온 겨울바람에 지은의 목도리가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김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목 왼쪽에 선명한 붉은 나비 모양의 택이. 저게. 김철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강석진 회장 밑에서 30년을 일했어요. 그 30년 동안 회장님이 얼마나 간절히 딸을 찾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목에 붉은 나비 모양 태기가 있는 여성을 찾아라. 회장님이 평생 외쳤던 그 말. 그리고 지금 눈앞에 그 태기가 있었습니다. 손님, 포장 다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건넸지만 김철수는 받지도 못하고 멍하니 지은의 목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김철수는 떡볶이를 받아들고 황급히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회장님, 회장님, 왜 그러나 김 기사. 찾았습니다. 목에 붉은 나비 모양 태기가 있는 여성을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석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확실해? 무슨 소리인가? 장난하는 건가? 아닙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대학로 골목 떡볶이 가게 22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입니다. 목에 붉은 나비 모양 태기가 정확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네. 절대 놓치지 말게. 30분 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골목 입구에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김철수가 서둘러 뒷문을 열고 휠체어를 꺼냈어요. 90세 강석진이 휠체어에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저기입니다, 회장님. 포장마차가 보이는 순간 강석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갔어요. 지은은 손님이 온 줄 알고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그 순간 강석진과 지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석진은 지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눈매, 코, 입술 모두 6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목도리를 벗어줄 수 있겠나? 강석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상한 요청에 당황했지만 노인의 간절한 눈빛에 천천히 목도리를 내렸어요. 붉은 나비 모양의 태기가 드러나는 순간, 으아! 강석진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90년을 살아온 노인이 얼어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영아, 미영이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60년을 찾았어. 할아버지, 왜 우시는 거예요? 저 그냥 떡볶이 파는 사람인데요. 지은은 당황해서 할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강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내 딸이야. 아니, 내 손녀야. 그 택이, 그 붉은 나비는 우리 집안의 표식이야.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죠.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부모님도 모르고 할아버지도 없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요. 지은의 말에 강석진은 더욱 세게 울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내가 너를 잃어버렸으니까. 아빠가,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겨울밤 골목에 노인의 울음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강석진은 매일 밤 떡볶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또 오셨어요, 할아버지? 지은은 처음엔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을 손녀라고 우기는 낯선 노인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이 불편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를 쫓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떡볶이 1인분 주세요. 강석진은 늘 같은 메뉴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포장마차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먹지도 않고 그저 바라만 봤어요. 할아버지, 왜 안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아니야, 이렇게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단다. 강석진의 눈에는 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유난히 추운 밤이었어요. 지은은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떡볶이를 저어내고 있었습니다. 손이 많이 시리겠구나. 강석진이 조용히 다가와 핫팩 10개를 포장마차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아버지, 이건 너무. 그냥 받아라. 할아버지가 손녀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니? 저는 할아버지 손녀가 아니라니까요. 지은이 손사래를 쳤지만 강석진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포장마차 천막으로는 빗물이 새어 들어왔고 지은은 여기저기 그릇을 받쳐놓으며 장사를 했어요. 에휴, 오늘은 손님도 없고. 그때 검은 우산을 든 강석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서 김철수 기사가 커다란 천막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천막이 낡아서 비가 새잖니 이걸로 바꿔라. 그리고 이 우산. 강석진은 고급 우산 하나를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손잡이에 진주 장식이 달린 비싼 우산이었어요. 이건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받을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우산 하나 못 사주나 그냥 바꿔라. 강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지은은 이제 할아버지가 오는 시간을 알게 되었어요. 저녁 8시 정확히 그 시간에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서비스로 어묵 더 드릴게요. 지은은 어느새 할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주문한 떡볶이를 하나도 먹지 않고 그저 자신을 바라보기만 한다는 걸 알았지만 이제는 그것도 익숙해졌습니다. 고맙구나. 우리 손녀는 참 착하구나. 그만하세요. 손녀 타령은요. 근데 지은이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안 드시고 저만 계속 보세요? 강석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0년을 찾아 헤맸단다. 60년 동안 이 모습을 보고 싶었어. 내가 밥을 먹는 모습, 일하는 모습, 웃는 모습, 모든 게 꿈만 같구나. 지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 정말 외로웠나 보다. 혹시 자신을 진짜 손녀로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 외로우세요? 응, 아주 많이 외로웠단다. 평생을.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입 벌리세요. 아, 제가 먹여드릴게요.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강석진은 손녀가 떠먹여주는 떡볶이를 한 입 한 입 천천히 삼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지은이 포장마차에 나오지 않았어요. 강석진은 1시간을 기다렸지만 지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기사, 당장 지은이 집 주소를 알아내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강석진은 지은의 원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지은아, 지은아. 아무 대답도 없다가 할아버지?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석진은 관리인을 불러 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지은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독감입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쳐서 상태가 심각합니다. 응급실 의사의 말에 강석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최고의 치료를 해주게.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보호자가 되셔야 치료 동의를. 내가 할아버지야, 당장 치료하게. 강석진은 3일 밤낮을 병원에서 지은을 지켰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한숨도 자지 않고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눈 좀 떠다오. 할아버지가 이제 막 너를 찾았는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지은이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서. 지은은 천장을 보다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원이요? 병원비는요? 저 돈 없는데. 걱정하지 마라, 다 해결했어. 뭐라고요? 간호사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보호자분께서 입원비 전액 납부하셨어요. 1,000만 원입니다. 지은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석진은 빙그레 웃으며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녀가 아파서 할아버지가 도와준 것뿐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게. 퇴원 후 일주일 지은은 다시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어김없이 강석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 깊은 결심을 한 듯한 얼굴이었죠. 지은아, 오늘은 할아버지가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요? 강석진은 오래된 가죽 지갑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생후 6개월 된 아기의 사진. 목에는 붉은 나비 모양 태기가 선명했어요. 이 아이가 내 딸 미영이야. 지은은 사진 속 태기를 보고 움찔했습니다. 자신의 태기와 똑같았으니까요. 1953년 6.25 전쟁 때였어. 강석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는 피난길에서 미영이를 낳고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지. 나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업고 홀로 남쪽으로 내려왔어. 지은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인민군이 우리를 추격했어. 총소리가 귓가에 울리고 폭격이 사방에서 터졌지. 나는 미영이를 업고 필사적으로 도망쳤단다. 강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산속 굴을 발견했어. 그곳에 숨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지. 하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열었어요.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 배가 고팠던 거야. 아기가 우는 소리는 너무 컸고 적군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선택을 해야 했어. 미영이와 함께 있으면 둘 다 죽는 거였어. 그래서 나는. 강석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영이를 굴 입구에 두고 나 혼자 굴 깊숙이 숨었어. 내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나 혼자 살기 위해. 할아버지. 전투가 끝나고 새벽에 굴 밖으로 나왔을 때 미영이는 없었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강석진은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내 딸을 버렸어. 나 혼자 살려고 6달짜리 아기를 추운 밤에
내버려뒀어. 나는 사람도 아니야. 포장마차가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90세 노인이 60년 전 그날의 죄책감을 토해내고 있었어요. 그 후 나는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 건설업으로 성공해서 재벌이 됐지. 하지만 그 돈이 무슨 소용인가? 내 딸을 찾을 수 없는데. 강석진은 지갑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60년간 전국의 고아원에 수백억을 기부했어. 미아 찾기 단체를 만들어 지원했고 사설탐정에게 수십억을 썼어. 하지만 미영이는 찾을 수 없었지. 그런데 너를 만났어. 그 태기를 보는 순간 알았어. 내가 내 손녀라는 걸. 강석진은 품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 제발. 내가 죽기 전에 확인하고 싶어. 내가 정말 미영이의 딸인지.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지은아.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버려진 아이였죠.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누군가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 명절 때마다 보육원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혹시 엄마나 아빠가 올까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0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요. 그래서 전 깨달았어요. 전 필요 없는 아이였다는 걸. 지은아, 그게 아니야. 이제 와서 할아버지라고요? DNA 검사에서 맞으면 손녀, 가족이라고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필요 없어요. 22년 동안 혼자 잘 살아왔어요. 동정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어요. 지은아, 제발. 그만하세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딸을 찾으세요. 전 그 사람이 아니에요. 지은은 포장마차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강석진은 빈 포장마차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3일 후 지은은 포장마차 장소를 옮겼습니다. 대학로에서 멀리 떨어진 신촌 골목으로요. 강석진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이제 편해졌다. 하지만 지은의 가슴은 왜인지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60년을 찾았다는데 내가 너무 차갑게 군 걸까? 아니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혼자야. 평생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거야. 같은 시각 강남의 빌라에서 강석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셔야 합니다. 간병인이 말했지만 강석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배가 고프지 않아. 침대 옆 탁자에는 지은의 포장마차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 지은을 바라보는 자신의 모습. 내가 또 잃어버렸구나. 강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 전 굴속에서 딸을 버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손녀를 놓쳐버린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미영아, 정말 미안하다.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각자의 어둠 속에서 울고 있었어요. 포장마차를 옮긴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지은은 신촌 골목에서 여전히 떡볶이를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떡볶이 2인분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손님에게 떡볶이를 건네면서도 지은의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잘 지내시려나? 아니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하지 말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온 지은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립할 때 받은 자신의 기록이었습니다. 왜 오늘따라 이게 보고 싶지? 지은은 봉투를 열고 낡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발견 일시,
1953년 12월 24일 발견 장소 강원도 산골 마을 인근 굴입구 추정 나이 생후 6개월 특이사항 목 왼쪽에 선천적 붉은 나비 모양 태기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1953년 12월 굴입구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1953년 밤 산속 굴에 미영이를 두고 왔어. 안 돼 설마. 지은은 서류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시 전투가 끝난 후 순찰하던 국군 병사들이 굴 입구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구조함.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음. 근처에서 부모나 보호자를 찾을 수 없어 서울 소재 보육원으로 이송. 종이가 지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진짜였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60년간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지은은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연락처가 없었어요. 어떻게 찾지? 어떻게?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양이십니까? 저는 강석진 회장님의 운전기사 김철수입니다. 아저씨, 할아버지는? 회장님이 응급실에 계십니다. 지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삼성병원 중환자실에. 전화가 끊기기도 전에 지은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요. 겨울밤 거리를 택시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아저씨, 더 빨리 갈 수 없어요? 제발요. 아가씨, 이미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지은은 손에 보육원 서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살아계세요. 30분 후 삼성병원 응급실. 지은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강석진 환자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 5번입니다만 지금 면회는. 지은은 간호사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김철수 기사와 의사가 서 있었어요. 지은 양,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90세 고령이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시간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안 돼. 지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김철수가 재빨리 지은을 붙잡았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가족만 면회가 가능합니다. 전 가족이에요. 전 할아버지 손녀라고요. 하지만 등록된 가족이. 제발요. 제발 할아버지 보게 해주세요. 지은이 울부짖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은 중환자실 문 앞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보육원 서류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할아버지. 바로 그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 강석진의 목소리였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 지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저예요, 지은이에요. 전 할아버지 손녀 맞아요. 여기 증거도 있어요. 안에서 기계음 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삑삑삑 경고음이 울렸어요. 환자분 심박수가. 의사들이 급하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지은은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용서해다오 미영아 지은아. 강석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를 용서해다오. 60년 너무 늦었구나.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할아버지. 전 1953년 12월 24일
굴 입구에서 구조된 아기예요. 목에 붉은 나비 태기가 있는 할아버지가 찾던 그 아기예요. 중환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미영이, 정말 너니? 네, 할아버지. 저예요. 손녀 맞아요. 제발 한 번만 보게. 의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지은이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침대에는 산소호흡기를 단 강석진이 누워 있었어요. 90세 노인의 얼굴은 너무나 작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 강석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강석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은아. 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지은은 보육원 서류를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요. 제가 1953년 12월 24일 굴 입구에서 발견됐대요. 군인들이 저를 구조했대요. 강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내가 미영이구나. 내 전 할아버지 손녀 맞아요. 지은도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 60년을 너무 늦게 찾아서. 아니에요. 할아버지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강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목도리를 내렸습니다. 붉은 나비 모양의 태기가 드러났어요. 미영이 우리 미영이. 할아버지의 손이 태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구나. 안 돼요. 할아버지. 눈 감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강석진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삑.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의 절규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의 절규와 함께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의사가 강석진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은은 구석으로 밀려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이요. 이제 막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10분이 흘렀습니다. 삑삑삑. 심전도에서 다시 박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박동 돌아왔습니다. 기적이야 90세 고령인데. 의사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강석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어요. 지은아. 할아버지. 지은이 달려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강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꿈이 아니구나. 꿈 아니에요. 진짜예요. 전 할아버지 손녀 맞아요. 지은은 목도리를 내리고 붉은 태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봐요. 이게 우리를 연결해 준 거예요. 60년 동안. 강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태기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너를 굴 밖에 두고. 아니에요, 할아버지. 지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전 살았어요. 굴 안에 있었으면 얼어 죽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밖에 두셨으니까 군인들이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그리고 60년 동안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은의 눈물이 할아버지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마세요. 약속하세요. 강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한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한 달 후, 기적처럼 강석진은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니 몸이 따라주는군요. 담당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병실에서 지은이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예. 내가 만든 떡볶이가 먹고 싶구나. 지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특별히 만들어 올게요. 지은은 병원 앞 포장마차 도구를 가져와 병실 밖 정원에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자, 할아버지 입 벌리세요. 아. 강석진은 손녀가 떠먹여주는 떡볶이를 천천히 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구나. 그날 밤 강석진은 김철수 기사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준비했던 그 서류 가져오게. 네, 회장님.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지은아, 이걸 봐라. 이게 뭐예요? 재단 설립 서류야. 지은은 서류 첫 장을 읽었습니다. 나비재단 설립 목적, 전쟁 미아 찾기 및 보육원 아동 지원. 내 전재산 1,000억 원을 이 재단에 넣을 거야. 할아버지, 이게 무슨? 강석진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60년 동안 나는 죄책감에 살았어. 하지만 이제 알았단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 할아버지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우리처럼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고 싶어. 그리고 너처럼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단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은 내가 맡아라. 너만큼 이 아픔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나도 60년 만에 너를 찾았잖니? 우리가 함께하면 다른 가족들도 찾을 수 있을 거야. 3개월 후 나비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대형 컨벤션 홀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언론사, 복지단체, 보육원 관계자들, 안녕하십니까? 나비재단 이사장 강지은입니다. 연단에 선 지은은 더 이상 떡볶이 가게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은 당당한 이사장이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22년 동안 가족 없이 혼자 살았죠. 지은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60년 만에 찾아주신 할아버지를. 지은은 휠체어에 앉은 강석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비재단은 헤어진 가족을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보육원 아이들에게 교육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저도 혹시... 네, 말씀하세요. 저도 6.25 때 언니를 잃어버렸어요.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언니를 찾고 싶어요. 지은은 여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나비재단이 함께할게요. 그날 하루에만 150건의 미아찾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할아버지, 지은이 휠체어를 밀고 재단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 그러니 그렇게 급하게? 첫 번째 성공했어요. 가족 찾았어요. 지은은 서류를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70년 만에 언니를 찾은 김순자 할머니 케이스요. DNA 검사 결과 99.9% 일치래요. 강석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구나. 다음 주에 상봉식 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도 참석하셔야 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그 후 1년 동안 나비재단은 28가족의 재회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보육원 아이들에게 장학금과 자립 지원을 제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재단 옥상 정원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떡볶이 드실래요? 제가 오늘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 먹어야지. 지은은 도시락을 열어 할아버지께 떡볶이를 떠먹여 드렸습니다. 맛있어요?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강석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영아, 보고 있니?
아빠가 우리 손녀 잘 찾았지. 지은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저 행복해요. 할아버지 만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이어진 인연. 전쟁이 빼앗아간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사랑해요. 강석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단다. 우리 손녀. 서울 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그 별빛 아래 할아버지와 손녀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60년.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2년 후 봄날. 아이들아, 떡볶이 나갑니다. 전국 보육원 순회 봉사를 다니는 지은의 목소리가 운동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와, 떡볶이다. 아이들이 환호하며 달려왔어요. 휠체어에 앉은 92세 강석진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한 입 드세요. 고맙구나, 우리 손녀. 그날 저녁 할아버지의 92세 생일이었습니다. 조촐한 파티였지만 지은이 직접 만든 떡볶이가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고맙다, 지은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 생겨서. 22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석진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다 60년을 죄책감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너와 함께여서 내 남은 인생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나비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52가족이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보육원 아이들이 희망을 되찾았어요. 모든 것은 떡볶이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운명이 60년의 시간도 전쟁의 상처도 뛰어넘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기적 같은 만남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당신의 내일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